안녕하세요. 버이언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책을 읽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제가 고른 책은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챕터 1 주변에서의 연습. 관계는 불호에 의해 움직인다. 관계는 싫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이가 그저 그런 사람 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든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그저 그런 사이로 남거나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둘의 사이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같아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관계이다. 어떤 사이더라도 싫어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친구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꼴 보기 싫다. 둘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는 호보다 불호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 그러니 딱히 이해할 수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이 미움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그렇게 당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이런 혼돈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린 조금 더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을 치밀하게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대처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별탈 없이 내 곁에 사람을 두고 싶다는 마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온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의 만족은 불타오르는 사랑을 만들지만 싫어하는 것의 만족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만들어줄 것이다. 오랜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선하여 알아두고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서 자연스레 서로 나이가 들고 그만큼 호와 불호의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예민한 이야깃거리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밖에 나기 싫다면 대충 감이 오지 않는가? 모두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럽혀지며 살고 있다. 당신이 살아갈 삶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날 관계의 문제에 있어 대부분 싫어하는 것의 요점을 파악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0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 싫어하는 것을 고쳐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좋아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이 싫어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편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은 적을 두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너라면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또는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려 하거나 되려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세술입니다. 결국 나와 상대 간의 친밀도를 앞세워 이해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무한하게 만들기 쉽고 나의 잘못은 감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를 저질러 놓은 후 나오는 너라면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작 이것도 이해 못해줘? 너 다시 봤다.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서운하다. 곧
우리는 관계에 대해 쉽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껏 강요한 이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점차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상대에게서 너라면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식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사이보다 그 말과 행동의 수위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서로가 함께한 시간과 기억을 방패처럼 앞세워두고 정작 서로의 감정은 존중해주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관계 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고 긴밀하다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받는 그런 관계는 맺지도 말고 유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강요되고 있다면 관계가 삐뚤게 흐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러한 착한 심성을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이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착하다의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뒤돌아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아닌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맡겨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복잡해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신경 씁니다. 길을 지나가던 도중 익숙한 목소리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나를 불러 세우는 건 아닌가 싶어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서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대학교 친구가 반갑다는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연락 한 번 없냐? 서운하게. 요즘 뭐 하고 있어? 여기 사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야, 지나가는데 뒤통수가 딱 떠인 거 있지?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이것저것 묻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 후 조만간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갈 길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가던 길을 가며 생각했습니다. 내 뒤통수가 꼭 나와 같나 하고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닌 뒤통수를 보고 나를 불러 세웠다는 게 참 묘한 일인 것 같다고. 그래서 괜한
자연스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 친구와 뒤끝이 좋지 않았다면 우린 서로를 알아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진 않았을까? 어쩜 뒤통수를 보고 알아봤다는 말, 내 뒷모습이 그래도 알아봐줄 만큼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연으로 다시 이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뒷모습이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을까? 내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연을 이어가며 나의 뒷모습이 안 좋게 비춰진 적 있진 않았을까?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깔끔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론 자주 뒤를 신경씁니다. 겉도 속도. 예전엔 전신 거울을 두고 나의 앞모습만 꾸미기 바빴지만 불편한 자세로 살짝 고개를 돌려 뒷모습도 확인해주곤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누군가 나를 또 알아봐주지 않을까 하고. 요즘은 그렇게 앞모습보다도 나의 뒷모습을 단정히 정리하려 노력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고도 지나칠 사람 말고 뒤를 보고도 찾아가 알아봐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피하면 득이 되는 사람. 첫 번째, 다른 것뿐인데 틀린 거라며 이유를 설명해 설득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두 번째, 같이 있으면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 세 번째, 어디선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그 사이에 합류하는 사람. 나를 위한다는 말을 가장해서 네 번째, 나를 위한다는 말을 가장해서 심한 말을 지속적으로 뱉는 사람. 다섯 번째, 무리를 지어 타인을 모욕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언젠가 나도 그 모욕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 여섯 번째, 의심이 가는 것을 작은 것 하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랬었나 정도의 모르는 척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다 별로인 사람들이네요, 확실히. 거르도록 합시다. 아직 더 남았어요. 일곱 번째,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본인이 의도한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엔 화를 내는 사람, 기분이 대도가 되는 사람. 이게 진짜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기분이 대도가 되는 사람. 여덟 번째, 나와 친한 주변인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 나의 주변을 소중히 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주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러면 진짜 화나죠. 네. 내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일로 서운해하는 상대. 별거 아닌 일로 왜 그래? 왜 별일 아닌 걸로 서운해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운함이 자주 생깁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꼭 서운함이 생기고 그것을 격하게 표현하기도 하죠.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고 내가 생각해주는 만큼 보살핌 받았으면 하는 보상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상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사소한 것에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되돌아보곤 할 것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하고 후회할 때가 많을 것이고 잠깐의 감정을 못 이겨 화를 냈구나 자책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대에게 별일 아닌 것에 왜 그래 같은 반응을 한다면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은 별일이어서 서운한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서운한 감정이 생긴 탓일 겁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들은 상대는 내가 별일 아닌 것에 서운했구나 반성보단 내가 너에겐 별것 아닐 수도 있구나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유난히 서운하고 크게 느껴지는데 너한텐 별일 아니구나 싶으면서 허무한 감정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두 번 서운할 말은
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별일 아닌 일로 서운해하는 상대, 그 마음만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서운함을 먼저 알아주자는 것입니다. 먼저 미안한 마음을 건네어 풀어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미운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나의 심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서운하다고 해서 화를 내진 말고 차분하게 말해주기로 하자고. 또는 네가 서운함을 느낀 부분은 이런저런 나의 입장도 있으니 이 부분에선 이해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먼저 알아주고 미안해한다면 후에 상대도 제안을 응해줄 것입니다. 상황을 알아줄 것입니다. 이해해줄 것입니다. 좋아하는 만큼 사소한 것에도 서운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서운함이 자주 생기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마저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 서운할 말을 당장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별거 아닌 일로부터 내 사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너무 깊은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장소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또 본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숨기고 싶어하고 홀로 사색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친한 친구들, 또는 피를 나눈 가족, 그리고 오래 함께 일한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너무 긴밀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은 소통과 공감보다 깊은 간섭을 자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어서 감정의 공유가 적어서보다도 각자가 지키고 싶어하는 선을 넘는 간섭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간섭의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러한 괜한 섭섭함이 생기곤 합니다. 부정하고 싶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것 또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공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본능 중 하나란 걸 잊지 않는다면 조금 덜 섭섭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 인간이 지닌 본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상대의 어떤 면을 알고 싶더라도, 함께 해결해주고 싶더라도 상대가 꺼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씩은 모른 척 해주고 살아갑시다. 설령 나의 간섭이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가끔씩은 적당히 내버려 두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 혼자만이 알고 싶은 비밀, 혼자만의 시간, 각자만의 취향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긴밀하더라도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하기 싫은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적당히 간섭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좋은 말이네요. 때로는 위로해주기보단 모른 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받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원하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따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사람과 사람 사이. 문장에도 띄어쓰기라는 공백이 있듯 관계에도 사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사람. 어쩌면 이 세상에는 사람 그 자체보다 사람 간의 사이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깊고 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보단 사람을 보기 일쑤입니다. 사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연인 간에는 오래 알고 지낸 이성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서운해하는 탓이죠. 이도 사이보단 내 연인이라는 사람 하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내 친구를 보며 질투와 서운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친구와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사이보단 내 친구라는 사람 한 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누군가에게 있는 사이는 참 다양한 깊이를 가졌습니다. 난로처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일 수도 있고 작업실 의자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숨겨진 곳에도 서슴없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값진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를 가늠해보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만을 봅니다. 사실은 사이를 가늠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오해가 생기고 괜한 서운함이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 안에서 무조건적인 이해는 나올 수 없지만 그 사람보다 먼저 그 사람과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사이를 가늠해준다면 조금은 유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사이는 곧 상황이고 과거이며 미래이고 거리입니다. 환경이며 삶의 일부이고 생업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가 아닌 내가 없을 때의 그 사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전부 그 사람의 삶이며 그러한 사이들이 모여 상대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를 존중해주세요. 삶과 삶 간의 사이를 존중해주세요. 사람 하나만 보고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져주세요. 문장에도 띄어쓰기가 있어야 온전한 문장이듯 사람에게도 다 각자만의 사이가 있어야 온전한 삶이 됩니다. 띄어쓰기를 놓치지 않고 읽어주어야 완벽한 문장처럼 들리듯 관계의 사이도 놓치지 않고 읽어주어야 상대에게 온전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정말 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종종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과 함께 조언을 주고받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상대를 생각한다는 좋은 보장에 숨겨진 상처받을 만한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평소에 하지 못한 꾹 참아왔던 말을 널 생각한다라는 방패를 앞세워 양심의 가책 없이 하곤 합니다. 물론 정말 상대의 앞에 놓인 관계나 삶을 헤아려주는 진심어린 마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널 생각해서라는 말을 붙인 이상 상대의 기분도 충분히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해야 하며 자신이 정답인 듯이 상대에게 훈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네만 편해지고자 하는 말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 심한 말들로 서로 감정 상할 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에 숨어 상대를 가격하지 마세요. 또 그런 말 뒤에 숨은 상대에게 맞아주지도 마세요. 상대의 인생뿐 아니라 상대의 지금 심정 또한 헤아려주며 말을 건네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또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서로를 생각한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게 서로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듯 그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보려고 해도 이미 흘러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렇게 정해졌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돌아올 마음이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올 것이고 떠나갈 마음이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 이미 떠난 마음을 예전처럼 되돌리려고 하지 말 것. 한 번 떠난 마음은 애쓴다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오래 아파하지 말 것.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품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 것. 시간과 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첫 번째, 앞에서 나에게 건네는 말과 뒤에서 나에 대해 소곤거리는 말은 다르다. 말의 앞면만을 믿지 말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두 번째,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지 않는다. 숨기려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 배경과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내가 또 속상하고 화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그냥 정도의 짧은 말로 나의 상태를 대신한다. 세 번째, 어릴 때에는 내가 아프고 다치면 엄마가 더 아파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모든 서름과 고생이 나에게 온다. 언제 어디서든 몸조심을 하자. 네 번째, 생각보다 이유 없이 미움받는 일이 많다. 그것에 대해 이유를 따지면 내가 힘들어진다. 다섯 번째, 예민해졌다. 별로 예민하지 않을 일도 유독 예민해진다. 자잘한 것에 이해를 해줄 여유가 없어진 것 같다. 여섯 번째, 매번 참아주기만 하면 호구가 된다. 예전에는 호구처럼 보이는 것에 그쳤는데 이젠 스스로가 정말 호구가 된 것 같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죽었다 하는 것 같다. 일곱 번째,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하지만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되지 않는다. 묘한 일이다. 여덟 번째, 시간은 많아도 여유는 없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는 일이 많다. 잘 살고 있는 건가 싶더라. 아홉 번째, 예전에는 한 번 웃으면 그 웃음이 뒤돌아선 후에도 이어졌는데 이젠 웃고 바로 후표정으로 뒤돌아선다. 가끔은 웃기지 않은 일에 억지로 미소를 짓느라 볼에 경련이 일기도 했다. 힘을 주며 웃는 기분이 든다. 매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저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물론 정말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은 당신의 몫이 되겠죠. 몇 번은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몇 번은 속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상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 모르고 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상대에게 자주 기억나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자주 까먹는 사람일 뿐이고 나는 상대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닐 뿐이겠지요. 가끔씩은 그런 상황을 용서해 주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쩔 수 없이 나의 감정과 기분을 택해주지 않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배신하는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믿어주고 용서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든 거짓으로 지어낸 상황이든 상대는 엄연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당신이 자주 제외되었거나 기억나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자주 표현해주세요. 자주 알아봐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 인해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주세요. 고맙단 말엔 미안하단 말이, 미안하단 말엔 고맙다는 말이, 괜찮냐는 말엔 보고 싶다는 말이, 보고 싶다는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주세요. 그녀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 최근 들어 우리 엄마에게는 일종의 입버릇이 하나 생겼다. 건강 챙겨야지 라는 말이었다.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하루를 보낸다. 건강에 좋은 것이 있다면 꼭 챙겨 먹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철저히 식탁 위에 올리지 않는다. 등산을 자주 가며 음식은 늘 싱겁게, 영양제도 꼬박꼬박,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규칙적인 하루를 보낸다. 그런 엄마에게 궁금한 마음이 들어 물어보았다. 요즘 엄마 몸 챙기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다 편하다. 나랑 오래같이 살려고 그러시나? 엄마는 답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아들이 덜 고생하지. 응. 늙어서도 엄마가 건강해야 모두 편하고 갈 때도 편하게 가는 거야. 엄만 지금이라도 건강 챙겨서 편하게 죽고 싶어. 너 고생 안 시키게. 할머니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남겨진 사람들도 그랬고. 엄마 무슨 벌써 죽는다는 소리를 해. 나랑 오래오래 살 생각해야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했지만 엄마의 답을 듣는 순간 누가 와서 머리를 퉁 하고 때리는 기분이 들었다. 아, 우리 엄만 벌써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의 머리를 퉁. 아, 우리 엄마에게는 벌써 그런 걱정이 있구나. 나의 고생을 미리 그려보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죽기 직전까지도 내 고생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구나.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아들이 덜 고생하지.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건 아니겠지. 아직은 엄마와 나 사이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겠지.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슬픈 페이지네요. 오늘